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목요일 경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가 정치 활동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본인 의사 확인도 없이 선거특보 임명장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늘리고 무이자, 무한도, 무신용의 이른바 산모대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외버스 운행 중에 승객이 운전석으로 달려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시내버스와는 달리 시외버스 운전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우선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23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 캠프가 정치 활동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조직특보 임명장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본인 동의조차 없었는데 임명이 된 건데요. 캠프 관계자는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3일 문자 메시지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수여한 사람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 국민명령정책본부 창원시 조직특보에 A씨를 임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명장과 함께 선대위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도 같이 전송됐습니다. 스팸이나 전화금융사기로 의심했지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번호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의 전화번호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가입조차 할 수 없는데 자신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중앙선대위 특보에 임명해버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본인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정치활동을 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임명한 거니까요. 곧바로 국민의힘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임명장을 보내다 보니 착오가 있었다며 개인정보는 A씨 지인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선 캠프에서 수만 장, 수십만 장 할 수 있는데 그게 사람이 하다 보니 착오로 가죠. 어떻게 보면 100% 어떻게 해요.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 구민에게 신분증명서나 문서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남 선관위는 온라인 임명장 전달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는 2명도 유사한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캠프는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인 원희룡 후보와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선 후보 등에 특보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는 시중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 앞에 느낀 좌절도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늘리고 무이자, 무한도, 무신용, 이른바 산모대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김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배상기 씨는 요즘 한숨 쉬는 날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줄면서 매출은 전보다 80% 이상 급감했고 인건비나 세금이라도 내려고 시중은행의 문을 두드렸지만 각종 규제로 번번이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카드론이라든지 사금융이라든지 뭐 여기 기타 등 사채업에서도 다 빌렸었고 지금 연체가 붙어서 이제는 회복할 기회가 없어서 이처럼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상남도가 지난해보다 1,000억 원 증액된 3천억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1,000억 원은 무이자, 무한도, 무신용의 이른바 산무대출로 도와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에서 업체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씩 모두 1,000억 원의 정책 자금을 기존 대출의 한도와 신용에 상관없이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또 나머지 2천억 원으론 대출금리의 2.5%까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도가 즉각 수용해 정책으로 추진한 겁니다. 저희가 일부는
예비비로 또 일부는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편성을 해서 기존의 소상공인 경영 지원 자금이 2천억 원이었는데 그걸 이제 1천억 원 요번에 증액을 하고 이 밖에도 지난해 64억여 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거둔 상생 임대인 운동을 연장하고 경남사랑 상품권과 경남 이지 발행 확대,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도 50억 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전 업종에 대해서 포괄적인 전체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상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안을 세워야 된다 봅니다. 빠듯한 예산 속에서 예비비를 활용해 마련된 경남형 지원 정책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한 시외버스 운전자가 취재진에게 동영상을 제보했는데요. 여기에는 운행 중 승객이 운전석으로 달려드는 아찔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운전석 보호벽이 있는 시내버스와는 다르게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보호장치 규정이 없어서 운전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진주에서 거제간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조수열 씨. 버스 운전 15년의 경력자지만 요즘은 운전대를 잡으면 겁부터 난다고 말합니다. 석 달 전 겪은 일 때문입니다. 정류장도 아닌데 내리겠다며 버스를 세우라고 요구하던 승객이 갑자기 운전대를 빼앗으려 운전석으로 달려듭니다. 깜짝 놀란 조 씨는 승객을 밀어내며 버스를 급정거합니다.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뒤따라오는 차가 제 뒤를 받았다라면 또 대형 사고로 일어날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 이 승객에게 5분 넘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는 조 씨는 당시 충격으로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평생 버스 운전이나 헤쳐먹어라 지오자 들어가는 욕들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년 먹을 욕을 다 들은 것 같아요. 다른 운전자들도 승객의 운전 방해 행위를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음주하신 분들이 운전석에 와서 옷을 잡는다니 우리도 당황스럽습니다. 운전자 보호벽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한 시내버스와는 달리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운전석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도와 고속도로를 시속 7, 80km에서 100km로 달리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운전자가 공격을 당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새벽까지 내리던 눈비가 그치고 날이 점차 개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추위 없이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다만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진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지만 내일은 영하 8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대체로 10도 내외를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던 건조함이 조금 해소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건조특보가 해제되고 현재는 김해와 창원에만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비로 인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공기질 무난한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 1도, 거제는 2도로 영상권에서 시작하는 곳도 있고요. 낮에는 창원 9도, 밀양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산청은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8도, 합천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기온이 떨어져 일교차가 크게 나겠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보다 4명 줄여 23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른 학년과 중고등학교는 당장 줄이기가 쉽지 않은데요. 교사와 교실 확보가 관건입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경남에서도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가 23명으로 줄어듭니다. 기존보다 4명 더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는 세종과 강원 등에 이어 4번째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학교 현장의 오랜 바람이자 요구였으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관건은 교원과 교실 확보. 이를 위해 경남교육청은 78억 원을 들여 신규와 기간제 교사 등 155명을 투입합니다. 또 학교 내 음악실과 과학실 등을 활용해 교실 125개를 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더 이상 남는 교실이 없는 도내 학교 30곳은 과밀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실이 부족한 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학교는 우선적으로 하고 교육청은 학생 수 추이를 살펴봤을 때 5년 뒤엔 3만여 명이 줄어 나머지 학년의 과밀 학급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의 밀집도를 낮추는 건 과제입니다. 교원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대안으로 나온 임시 건물 형태의 모듈러 교실에 대한 안전성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역 패스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한 것과 관련해 박종훈 교육감은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MBC 경남 신년기획, 오늘은 사회 양극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양극화 중에서도 일자리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해당 내용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고깃집.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탓에 한때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특정 식당을 비롯해 노래방과 여행사 등의 사업체 수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제가 장사 이래 최고의 최저점을 찍었고 작년 한 해도 결산을 내봤는데 참 상당히 힘듭니다. 코로나19 전과 비교하면 자영업자 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종식이라는 기대감에 장사는 안 되더라도 빚으로 버텨온 겁니다. 김해에서 분식점을 운영해오던 권상서 씨는 2년 가까이 배달 대행 업체 기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좀 적자가 한 달에 몇백씩 나니까 제가 이제 우리 배달비도 아끼고 또 밖에 나가서 다른 배달을 뛰면서 조금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권 씨처럼 배달기사 같은 저숙련 일자리에 뛰어드는 사람은 코로나19 이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을 채용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양질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 문제는 청년층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기준 청년들이 졸업한 후 첫 직장으로 1년 이하 계약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47.1%로 코로나 이전 대비 5.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노사정 협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모든 걸 다 재난지원금으로 줄 수는 없거든요. 모든 걸 다 자영업자 손실보전으로 할 수 없고 사실은 어느 정도는 시민사회와 그다음에 이 노동계와 그다음에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뭔가 제도적인 단단함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또 일정 이상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2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마산 고운초등학교 1회 졸업생 115명 일동 30만 원, 의령군 부리면 강종율님과 함양군 병곡면 등구벌 놀이회 회원들, 오현근님, 월암 노모당 회원들께서 각각 10만 원, 사천 원살수차에서 10만 원, 함양군 마천면 부녀소방대와 의용소방대 남자대원 일동, 삼가면 내동경로당 회원들과 봉두마을 주민분들께서 각각 10만 원, 합천군 적중면 월막마을 변세호 이장회 주민분들께서 10만 원, 적중면 시동경로당 오천세 회장회 주민분들, 정토경로당 최상원 회장회 회원분들, 옥두길 이규택님, 삼가면 상판마을 주민분들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연계 의료협력사업 간담회가 오늘 오후 2시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열립니다.
사천시 정동면 새마을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전 11시 사천시 정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행복교육지구 실무협의회가 오늘 오후 2시 창녕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이장협의회 정기회의가 오늘 오전 11시 함안군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합성이야기 개장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창원시 합성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천시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택시 498대 안심콜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택시 안심콜 서비스는 승객이 안심콜 번호로 전화를 걸면 탑승 기록이 자동으로 등록돼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로 개장을 연기했던 진주 종합실내체육관 광장의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어제 개장했습니다. 진주 야외 스케이트장은 다음 달 27일까지 운영하며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령군이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해 봉수와 구룡 동동 농공단지 두 곳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했습니다. 공동세탁소인 코인 세탁기와 건조기가 설치돼 부피가 크고 오염이 심한 작업복을 1,000원의 비용으로 세탁할 수 있으며 농공단지 두 곳의 노동자 1,200여 명이 활용할 전망입니다. 경상남도는 도시개발 등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 400여 명이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지침을 수립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실거주용 부동산 취득 등 일부 사유에 한해선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신규 취득을 허용하는데 30일 이내 취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도내에서 359명의 생명지킴이가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하트세이버를 시작으로 브레인세이버와 트라우마세이버 등 인증제도를 통해서 이웃의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과 도민에게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하고 있는데 12년 만에 응급처치로 약 520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 의회가 어제 열린 제1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5월 19일까지 4차와 5차 사업계획서 분석, 관련 공무원 면담조사, 관계인 출석과 신문 등을 통해서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경남의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전보다 7.1% 줄어든 1,346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거제시 미분양 주택이 789가구로 가장 많았고 창원시 141가구, 통영시 106가구, 김해시 83가구 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올해 매입 약정 방식으로 창원시와 진주시 등 도내 8개 시지역에서 모두 1,790호의 민간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 약정 방식은 LH가 건축 완료 이전에 매입 약정을 맺어 주요 공정을 점검하고 완공 뒤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김해시는 지난해보다 349억 원 늘어난 5,927억 원을 올해 복지 서비스에 투입합니다. 이는 김해시 전체 예산의 36%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야별 예산은 노인 지원 1,769억 원, 보육사업 지원 1,465억 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956억 원 등입니다. 양산시가 관내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합니다. 양산시는 명절 위문금과 전몰군경 유족수당 등 보훈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자격이 승계되지 않는 배우자를 위한 수당도 신설합니다. 고성군이 정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센터를 건립합니다.
사업비 121억 원을 들여 내년 말 고성군 거류면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에 들어설 공동자원화센터는 가축 분유의 효율적 처리로 전력과 퇴비를 생산해 축산 분야의 탄소 중립을 실천하게 됩니다.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출 물류비 실비를 지원받을 업체를 모집합니다. 도내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직접 수출 실적이 5천만 달러 이하이면 경상남도 해외 마케팅 사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수출 물류비 실비를 업체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산만의 아름다움